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7주차 수업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만남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예전보다 학교 등교를 좀 더 자주 하고 있나요? 네, 어때요? 학교 가서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함께 공부하니까 어때? 좀 더 살 것 같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여러분이 즐겁고 재밌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6주차 수업에서는 무엇을 했죠? 네, 신문 기사 읽기. 네, 신문 리터러시에 대해서 신문이라는 미디어에 대해서 리터러시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뭐 한다고 그랬죠? 네, 사진이나 만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사진과 만화에 대한 리터러시를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거죠? 광고 리터러시를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짧게 끝날 거예요 이제 하다가도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고 이러는데 오늘은 정말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짧게 끝날 거예요. 예, 오늘의 내용은 그리 길지 않아요. 간단하고요. 오늘 그 사진과 만화에 대한 리터러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먼저 좀 범위를 좁혀서 신문 속에 나타난 사진, 신문 속에서 보이는 만화, 여기에 대한 리터러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하고 해볼 수 있을까를 잠깐 공부해 볼 것인데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은 늘 이렇게 사진이 함께 나오죠. 네, 뭐 글만 있는 기사도 있지만 어떤 기사 같은 경우는 항상 사진과 더불어서 큰 제목이 뜨고 그 밑에 이렇게 기사들이 달립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은 어떻게 보면 그림과 같잖아요. 그렇지만 사진은 말이다. 사진은 말과 같고 사진은 시각 언어이다. 네. 보는 언어다. 보이는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많은 진실을 전해주고 사실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마디의 말보다 때론 이 한 장의 사진이 보는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많은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언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몇 년 전에 시리아 난민 문제가 있었을 때 한 장의 사진이 뉴스에 또 신문에 실려 나왔어요. 그것은 3살밖에 안 된 정말 어린 아이가 해변가에서 엎어져 있는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구나.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다 받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전해주는 전달하는 힘은요,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정말 말의 힘도 크고, 글의 힘도 크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그 전달의 힘도 매우 이렇게 큰 것이죠. 이렇게 신문에 올려지는 이런 사진들이 하루에 120장에서 한 140장의 사진들이 올려진다고 해요. 모든 전체 신문을 합쳐보면요. 이 사진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독자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정보 습득이 되는 것이에요. 사진은요, 어떤 현장의 생생한 기록이고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신문에 올려지는 그 모든 사진들은 다 정말 훌륭한 것인가? 다 볼만한 사진인가? 바로 그래서 오늘 사진에 대한 리터러시를 배워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사진, 올려지는 사진을 그대로 다 믿을 것인가? 그 사진들이 다 옳은 것인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이란 그 미디어 속의 미디어를 오늘 읽어내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진이 훌륭한 사진일까요? 첫째는 시각적인 정보가 분명한 사진이 훌륭한 사진이에요. 시각적으로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 사진. 또 두 번째는 그 사진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사진. 그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작가가 전하려는 어떤 그 메시지가 독자에게, 그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사진. 그것이 훌륭한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찍은 작가의 의도, 또 그 사진을 통해서 전하려는 어떤 목적, 이것이 충분히 전달되는 사진이 훌륭한 사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진을 통해서 촬영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는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보도사진이에요. 미디어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사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모든 일어난 사건, 사고를 다 기사화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 기사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몇백 건씩 터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일어나는 어떤 뉴스거리, 이슈가 되는 거, 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거를 다 기사로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슈화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을 기사화 시킬 것인가? 이거를 취사 선택,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선택해서 그거를 기사화 시키는 것을 게이트키핑이라고 하거든요.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요. 네. 그런 과정을. 그럼 이렇게 게이트키핑을 할 때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 기사화할 것인가? 그 게이트키핑을 할 때 그러면 이 기사화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물론 보도기사도 쓰고 뭐 해설기사도 쓰고 또 의견기사도 쓰고 이러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할 때 이제 사진도 어떤 사진으로 올릴 것인가, 이 기사와 더불어서 게이트키핑에서는 이것도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기사 내용과 그 기사 내용에 맞는 사진, 근데 어떤 사진을 선택해서 이것을 신문에 낼 것인가, 이게 게이트키핑인데요. 신문사나 기자들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편집, 여러분이 뭐 동영상이나 어떤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트리밍이라는 말이 나오죠. 트리밍이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는 거. 이게 이제 트리밍 하는 거거든요. 오려내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볼 때 선생님이 있고 이 주변에 여기 칠판도 보이고 우쿨렐레도 보이고 여기 책도 보이고 이러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이 이 보이는 그대로 찍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기자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사화한다고 할 때, 자, 여기서 부각돼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이 보이는 이 사진 전체에서. 네,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사화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잘라내야겠죠? 누가 부각되도록? 네, 선생님의 모습이 부각되도록. 네, 우쿨렐레? 좀 안 나와도 돼. 옆에 저기 달려? 조금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이요. 예, 트리밍 하는 거예요, 트리밍.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우쿨렐레 선생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저 뒤에, 뭐예요? 오선지가 그려져 있는 저 칠판, 그 다음에 우쿨렐레, 여기 같이 선생님과 더불어서
우쿨렐레까지 딱 나오면 좋겠죠? 그 외에는 저쪽은 트리밍, 잘라내도 되는 것이죠. 왜? 그 기사 내용이 말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인데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리밍 하는 거예요, 사진을. 또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 찍어 놓은 것을 잘라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진을 만약에 찍는다, 기사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찍는다 할 때도 애초에 찍을 때 그렇게 딱 프레임 안에서 이거 잘라낼 필요 없이 아예 처음 찍을 때부터 딱 선생님과 우쿨렐레까지만 딱 그 렌즈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기사를 쓰고 어떤 내용으로 기사를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사 내용에 맞게 사진을 통해서 함께 전달하는 것이죠. 딱 프레임 안에서. 네.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 독자들이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신문사가 있습니까? 큰 신문사들도 있고 우리 지역신문이라고 부천시에만 해도 여러 지역신문이 있고 또 인터넷 신문이 있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오늘 어떤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신문마다 그 기사들을 써내겠죠. 그리고 사진과 함께 올리겠죠. 그럴 때 우리가 신문을 리터러시하고 또 이 사진을 리터러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그 수많은 신문들을 다 사서 다 수집해서 볼 수는 없지만 몇 개의 신문이라도 한 3-4개의 신문이라도 다른 신문들을 한번 수집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같은 사건이고 같은 사고이지만 또 같은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가 일어났지만 각 신문사마다 이 한 가지의 이 내용을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신문사 한 3-4개 정도의 신문을 갖다 놓고 비교, 분석해서 리터러시 하는 거죠. 할 수 있고 또 각 신문사마다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이 내용을 취재했는지 또 사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 신문사가 가장 오늘의 이 사건을 독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구나, 보도해주고 있구나. 또 사진도 그 내용에, 기사 내용에 적합하게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일에 잘 사진을 올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리터러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문사의 사진들을, 여러 신문사의 기사들을 비교해보고, 같은 사건이지만 비교해보고, 또 사진들도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화. 신문에는 또 이 만화가 이렇게 구석구석에 등장하죠. 4컷 만화도 있고, 또 함축적으로 한 컷인데 거기에 많은 메시지와 의미를 부여한 만평이라고 하죠. 만평 만화. 4컷으로 어떤 그날의 이슈와 그날의 어떤 사건 사고와 또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사적으로 시사 만화라고도 하고 4컷 만화라고 하는데 또 풍자, 해학적인 좀 재밌게 이렇게 해학적으로 풍자하면서 웃음을 주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좀 이렇게 비꼬아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또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또 만화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진처럼 그 만화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어떤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글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만화 4컷의 그 모든 내용이 드러날 수 있게 그 만화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그런 만화가 나왔을 때 지금 이 만화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전해주려는 내용이 무엇이지? 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정말 짧은
아주 단편의 4컷이지만 야, 충분히 이 만화로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된다. 또 그 만화도요, 어떤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사를 근거로 해서 그 만화를 컷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만화를 리터러시 하는 방법은 또 뭐예요? 네, 또 그 기사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 기사 내용과 만화 컷을 연결해 봤을 때, 야, 너무나 탁월하게 만화로 이 긴 기사 내용을 4컷으로 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해주다니, 이 만화 너무 좋은데, 이 만화로 인해서 잘 전달이 됐는데 이렇게 리터러시 하는 것이죠. 또 실제 기사 내용은 이것인데 만화는 좀 그 표현이 부족하네, 이 기사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네, 예,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리터러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문 속에 나타난 사진, 또 만화, 그 미디어 속의 미디어를 이렇게 한번 리터러시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오늘 사진과 만화를 어떻게 리터러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짧게 듣고 배웠지만,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화 작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이 2가지 다 하고 싶어요. 그럼 더 좋죠. 네. 그러나 2개 못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의도와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어디에? 카톡에, 우리 카톡방에 그 사진을 올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작가로서, 사진 작가로서 왜 그 사진을 찍었는지,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그 사진을 찍은 의도와 목적을 카톡에 남겨주는 것이에요. 네, 어떤 주제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접 사진을 찍고 그 아래다가 여러분이 글로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의도, 목적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거고, 또 하나, 저는 사진보다는 저는 그림 좋아하니까 저는 4컷 만화로, 예, 4컷 만화로 뭔가 오늘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수업을 4컷 만화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 들은 수업을 4컷 만화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오늘의 수업 내용이 이 4컷 만화에 다 들어가 있네 알 수 있고, 또 4컷 만화가 아니래도 만평처럼 그냥 한 컷의 그림 안에 모든 내용이 드러나게 여러분들이 그려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활동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사진 아니면 만화로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찍었고, 자, 이 만화 컷을 그렸다는 것을 써주세요. 그래서 카톡에 올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활동 끝! 여러분, 어떻게 오늘은 좀 빨리 일찍 끝난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교실에서 만났다면 이 활동들을 너무나 재밌게 교실에서 같이 막 움직이면서 했을 텐데, 네, 많은 제약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 해보는 데까지 한번 재밌게 해봐요. 네, 여러분 숙제, 활동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수업에서, 다음 주 8주차 수업에서 광고 리터러시, CF 리터러시 얼마나 재밌을까요? 우리 거기서 그때 다시 또 만나요. 안녕! 안녕!